We've 진성그룹의 detected a 최상층 massive breach in the main 회의실은 server. 숨막히는 Isolate 침묵으로 it 가득 차 immediately. 있었. We can't let 거대한 it spread.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그 장엄한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 모든 시선은 길고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의 양끝에 앉은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쪽 끝에는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앉아 있었. 그는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 그의 맞은편에는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는 그녀의 전문성을 보여주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깔끔한 성격을 짐작하게 했.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 테이블 위에는 두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인수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 서연이 이끄는 작은 기술회사 이노테크가 거대 기업 진성그룹에 흡수되는 순간이었. 강지훈에게 이 계약은 수많은 사업, 포트폴리오에 또 하나의 유망한 기술을 추가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했. 하지만 윤서연에게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 강지훈의 법무팀장이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읽어 내려갔. 제7조 사망 인수 후 이노테크의 모든 핵심 인력은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진성그룹에 귀속되며 동종 업계로의 이직 및 창업을 금지한다.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사실상 기술과 인력을 모두 올가매는 독소 조항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의 변호사가 작게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 모두가 윤서연이 반발하거나 최소한 감정적인 동요라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 조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강지훈 대표님, 그녀는 변호사가 아닌 결정권자인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가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 그는 턱짓으로 계속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흥미가 아닌 귀찮은 방해물을 처리하려는 듯한 냉담함이 서려 있었. 그는 이 협상이 단 1분이라도 더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다. 5년간의 의무 귀속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 이직 및 창업 금지 조항은 기술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성그룹에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히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장은 명확했고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었. 그녀는 IT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와 핵심 인재들의 동기부여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짚어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묶어두기만 한다면 그들은 결국 열정을 잃고 도태될 것이며, 이는 곧 진성그룹이 이노테크를 인수한 목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요지였다. 모두가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압도당했.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감정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 그녀는 자신의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도 동시에 이 계약이 진성그룹에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까지 고려하고 있었. 그것은 패자의 애원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선 사업가의 전략적인 협상이었.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 단기적인 인력 유출 방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기술 혁신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었. 그는 처음으로 이 거래에서 단순한 인수 대상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바로 윤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 그는 결국 짧게 입을 열었다. 좋소.
해당 조항은 상호 합의하에 동종업계 자문 및 기술 협력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지. 그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양보였다. 법무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고 서연의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 오직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한 담담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강지훈의 뇌리에 다시 한번 희미한 흔적을 남겼. 그는 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 상대로 여겨왔다. 하지만 윤서연은 그 어떤 종류의 감정도 내비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 수정된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을 마쳤다. 강지훈의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형식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 샴페인이 터지고 잔이 채워졌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비즈니스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 지훈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손은 크고 차가웠고 그녀의 손을 잡는 힘은 단단했지만 기계적이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서연 팀장. 그가 내뱉은 말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이노테크의 대표가 아닌 진성그룹의 수많은 팀장 중 한 명일 뿐이었. 저 또한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서연 역시 담담하게 응수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맞부딪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 서연은 그 눈빛에서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의도를 읽었고 지훈은 그녀의 평온한 눈빛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로써 아버지의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진성그룹의 일부가 되었.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만 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직원들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거의 진실이 있었.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체결된 계약서가 들려 있었. 그의 머릿속에는 계약서의 수많은 숫자와 조항들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짐 없었던 윤서연의 눈빛이 떠올랐. 그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짜증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 그녀는 분명 흥미로운 상대였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 그녀 역시 이제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일 뿐이며 자신의 통제하에 움직이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던져두었. 차가운 거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직 효율과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 그 차가운 거래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인수합병의 차가운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 진성그룹의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편입된 윤서연과 이노테크의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 서연은 이제 진성그룹의 신기술 개발팀의 팀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지만 기존 임원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와 견제 속에서 그녀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정했. 그녀의 능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녀를 낙하산 인사 정도로 취급했. 강지훈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에게 윤서연은 수많은 부서장 중 한 명일 뿐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진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프로젝트 제우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 프로젝트 제우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 운영 시스템으로 진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었. 론칭 발표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 평온하던 오후를 뒤흔든 것은 한 통의 긴급보고였다. 그룹의 핵심 서버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 처음에는 단순한 과부하로 인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불과 10분 만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그룹 전체의 네트워크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특히 프로젝트 제우스의 테스트 서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 외부 해킹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방화벽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역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CTO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문제는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역추적에 얼마나 걸리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분노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최소 48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CTO의 대답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 48시간이면 프로젝트 제우스의 론칭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그룹의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 임원들은 저마다 대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하나같이 시간을 허비하는 미봉책에 불과했. 백업 서버로 전환하자는 의견, 외부 보안 전문 업체를 부르자는 의견 등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오갔다. 그들의 무능함에 강지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 할 때였.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해. 말해보게. 강지훈이 턱짓으로 허락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CTO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 지금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데 외부 공격이 아니라니. 윤 팀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서연은 그의 비아냥에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류 로그를 분석해본 결과 공격 패턴이 일반적인 디도스나 랜섬웨어와는 다릅니다. 마치 시스템 내부에서 자라난 악성 코드처럼 가장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심어진 백도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대담하고 충격적이어서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 진성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의 내부 소행으로 인한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CTO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혼란을 주지 마시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 CTO의 말은 조직의 안정을 위한 변명처럼 들렸고 윤서연의 주장은 비록 파격적이지만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 과정이 어떻든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윤서연 팀장.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증명해보게. 자네 말대로 백도어가 문제라면 해결할 방법도 있겠지. 신기술 개발팀을 포함한 비상, 대응팀의 모든 권한을 윤 팀장에게 위임하겠네. 시간은 24시간. 만약 실패한다면 윤 팀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외부에서 온 아직 검증되지 않은 팀장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의 해결을 맡긴 것이다. CTO를 비롯한 임원들은 경악했지만 강지훈의 결정에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다. 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 비상대책본부가 꾸려진 데이터 센터의 중앙통제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생략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작은 단위의 팀들을 꾸렸.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핵심을 짚어내는 그녀의 통찰력에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엔지니어들도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했. 그녀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키보드를 잡고 코드를 분석하며 문제의 근원을 향해 파고들었.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를 통해 통제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 윤서연은 그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차분한 모습과는 또 다른 사람이었.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지성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침착한 리더십은 혼란에 빠진 팀원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서연의 예측대로 흘러갔다.
그녀는 마침내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악성 코드, 즉 백도어를 찾아냈. 그것은 몇 년 전 시스템을 설계했던 퇴사한 직원이 심어놓은 것으로 외부의 특정 신호에 반응하여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한폭탄과도 같았. 범인은 바로 경쟁사로 이직한 그 직원이었. 이제 남은 것은 백도어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코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몇 시간 동안 스크린에 몰두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복잡한 신경을 피해 종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미친 듯이 깜빡이던 수많은 경고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 마비되었던 서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듯 조용한 구동음을 내며 재가동되었다. 통제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불과 12시간 만에 48시간이 걸려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최악의 위기가 해결된 것이다. 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그 모든 환호의 중심에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집무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제실로 향했다. 그가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호성은 순식간에 잦아들고 정적이 흘렀다. 직원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윤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 그리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어떤 것이었다. 수고했어. 그가 마침내 내뱉은 말은 짧고 무뚝뚝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무겁게 통제실의 공기를 울렸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으로 윤서연을 인수한 회사에 직원이 아닌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은 유능한 인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데이터 센터의 위기가 해결된 후 윤서연의 위상은 진성그룹 내에서 미묘하게 변화했다. 기술팀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낙하산이나 외부인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기존 임원들, 특히 CTO의 노골적인 질투와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서연의 공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암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특별 대우할 생각은 없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위기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시스템 백도어 사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며칠 뒤 시장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제우스에 치명적인 기술 결함이 있으며 진성그룹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그룹의 주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핵심 협력사들이 하나둘씩 계약 재검토를 요청해왔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사의 방해 공작 수준을 넘어 그룹의 근간을 흔들려는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강지우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내부의 적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적은 외부에 있었고 그 적은 내부의 배신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랜 측근들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모두가 용의선상에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차가운 불신과 의심의 공기로 가득 찼다. 그는 밤늦도록 홀로 남아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추적했다. 깊은 밤 피로가 몰려올 때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단 한 사람을 호출했다. 윤서연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무엇보다 진성의 기존 권력 구도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인물이었다. 늦은 밤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선 서연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강지우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리를 권하며 다른 임원들에게는 절대 공유하지 않았던 그룹의 민감한 내부 정보들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나 흠집 내기가 아니야.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전쟁 선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그녀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시켜 주었다. 배후에는 막강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경쟁사가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지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강지우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와 함께 이 전쟁을 끝내줬으면 좋겠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나 직속의 비밀 태스크포스를 맡아주게. 그것은 엄청난 신임의 표시이자 동시에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자리였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한 모든 정보 접근 권한과 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주십시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거래 관계를 넘어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비공식적인 동맹 즉 불가피한 연합이 형성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밤이 되면 강지훈의 집무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벙커로 변했다. 서연은 자신이 신뢰하는 이노테크 시절의 핵심 인력들을 비밀리에 소집했고 그들은 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지훈과 서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연은 지훈이 그저 냉혈한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채 고독하게 싸우는 그의 무거운 책임감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았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 지훈 역시 서연의 새로운 면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에 여러 번 감탄했다. 한 번은 그가 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였다. 그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흘려 적의 반응을 보려 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며 반대했다. 대신 그녀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 개의 가상 계좌를 이용해 역으로 함정을 파는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결국 지우는 그녀의 논리에 설득당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아닌 타인의 전략을 전적으로 신뢰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서연은 어깨에 걸쳐진 재킷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훈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늘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서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싸움에서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적의 배우는 예상대로 경쟁사인 대한산업의 박 회장이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진성에 심어놓은 스파이는 바로 누구보다 강지훈의 신임을 받았던 최측근 임원 중 한 명이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개인적인 상처이기도 했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야. 그는 배신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결의에 찬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동맹이 아니었, 공동의 적 앞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차가웠던 거래는 어느새 뜨거운 신뢰로 변해가고 있었.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적 대한산업의 박 회장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확립되자 강지훈과 윤서연의 공조는 더욱 긴밀해졌.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정도였. 하지만 적의 실체를 파악한 것과 그들의 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 박 회장은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노예한 인물이었. 그는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짐작이라도 한 듯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 지훈과 서연은 박 회장과 내부 배신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 프로젝트 제우스의 공식 론칭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 초조함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도 높아졌. 하지만 그것은 불신이나 대립의 긴장감이 아니라 위험한 외줄 위를 함께 걷는 동반자에게서 느껴지는 팽팽한 유대감이었. 강지훈은 윤서연의 안전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야근을 하고 혼자 퇴근하는 것을 창밖으로 지켜보는 버릇이 생겼. 박 회장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반격이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조직적으로 변했음을 느꼈.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최근 강지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윤서연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 그는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그녀를 먼저 제거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뇌를 잃어버린 지휘관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기 때문이었. 그날도 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마침내 유의미한 데이터 패턴을 발견한 그녀는 작은 희망을 안고 퇴근 준비를 했.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치명적인 위협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 고요한 지하 주차장에 그녀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차로 다가가던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 주차장의 조명 몇 개가 깜빡거렸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때였. 저쪽 어두운 구석에서 시동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 순간적인 상황 변화에 서연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 거대한 트럭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오는 찰나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 서연 씨 비명 같은 외침과 함께 그녀의 몸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덤프트럭은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휩쓸고 지나가 주차장 벽에 처박힌 후에야 멈춰섰.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강지훈이었.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 강지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트럭으로 달려갔지만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분노에 찬 그가 주먹으로 트럭의 차체를 내리쳤다.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 그의 온몸은 서연을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와 적에 대한 사리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 그는 곧바로 서연에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성의 가면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그는 넘어진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혹시라도 그녀가 다쳤을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과 다리를 살폈.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오직 본능적인 걱정과 안도감만이 가득했. 서연은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트럭보다 지금 눈앞에서 이성을 잃고 자신을 걱정하는 강지훈의 모습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괜찮아요. 대표님 덕분에. 그녀가 겨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 곧이어 보안팀 직원들이 달려와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윤서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다. 병원에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가득했.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진성그룹의 팀장으로 대하고 있지 않았. 병원 응급실 의사는 서연이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지켰.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피가 맺힌 그의 손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손부터 치료하세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지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꾸했다. 이런 건 상처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에게서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앞에 앉아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소독약이 다 차. 그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그의 광포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의 공포가 다시금 심장을 옥죄어왔.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그래서 그녀를 잃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정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 윤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단순한 동료나 유능한 부하 직원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그의 이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심장은 그녀의 생사를 걱정하며 미친 듯이 뛰었.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느끼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원초적인 감정이었. 차갑기만 하던 거래는 어느새 그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로 변해 있었. 치료가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차로 직접 서연을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에게 전해졌다. 혼자 있게 할 수 없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집 문 앞까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겠다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안에는 그녀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 그 눈빛을 마주한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 윤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살인미수 사건은 강지훈에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이성마저 앗아갔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 선을 넘어버린 적에게 자비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 강지훈은 그룹의 최고 경호팀을 윤서연에게 배치했고 그녀의 모든 동선은 24시간 감시 및 보호 체계에 들어갔.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는 회사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모두가 CEO가 윤서연 팀장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 이제 그녀를 질투하고 견제하던 임원들조차 감히 그녀 앞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CEO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인식되었. 그날 오후 강지훈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이전의 냉랭함이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결의와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만이 존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 회장이 가장 노리는 것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을 우리의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 그녀는 단순히 적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악연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 그녀가 제안한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적을 잡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는 전략이었. 바로 프로젝트 제우스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고 박 회장과 내부 스파이가 그 미끼를 물도록 유도하는 것이었. 그들이 프로젝트 론칭 행사 당일 바로 그 결함을 이용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그들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체포한다는 계획이었. 그것은 성공하면 모든 것을 되찾지만 실패하면 진성그룹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 강지우는 잠시 동안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향해 있었.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확신과 투지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팀이 되었다. 윤서연이 전략을 설계하는 건축가라면 강지우는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실행자였다. 서연은 내부 스파이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프로젝트 제우스의 가짜 설계도와 소스 코드를 흘렸다. 그 안에는 오직 박 회장의 기술팀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호는 이 미끼를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일부러 핵심 개발자들을 모아 가짜 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일부러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모든 정보는 내부 스파이를 통해 박 회장의 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 적들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계획을 실행하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일에 대한 이야기 외에 사적인 감정의 교류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한 번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 추적 시스템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잠시 자신감을 잃고 자책했다.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이 중요한 걸 놓치다니.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윤서연 씨는 내가 아는 가장 완벽한 전략가야. 이 정도 문제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질책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믿었. 그녀의 능력을 그리고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그의 신뢰에 서연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 론칭 행사를 하루 앞둔 밤 마침내 그들의 함정에 결정적인 반응이 왔. 내부 스파이가 박 회장 측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 그들은 론칭 행사 당일 서연이 심어놓은 가짜 백도어를 이용해 프로젝트 제우스를 대중 앞에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 늦은 밤 행사가 열릴 거대한 컨벤션 홀에서 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 내일이면 이곳에서 진성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터였.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 이 싸움이 끝나면 이 불가피한 연합도 밤낮 없이 함께하던 이 시간들도 모두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 서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길고 힘든 싸움 속에서 어느새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있었.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강인함을 알게 된 이상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네, 끝내야죠. 그녀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 강지훈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함께 끝냅시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제안이 아닌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굳게 맞잡은 두 손이 다가올 승리를 약속하고 있었. 프로젝트 제우스의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 국내외 언론,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그리고 강지훈과 윤서연이 준비한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무대 뒤편 강지훈은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 준비됐어요. 그의 뒤로 다가온 윤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 역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강렬했. 그녀는 오늘 무대 뒤편의 총사령관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을 앞두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가 담겨 있었. 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이겨. 그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 마침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지훈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 그는 진성그룹의 리더답게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청중을 압도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제우스의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화려하게 펼쳐졌다. 강지훈의 막힘없는 설명에 청중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시연하는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 바로 그 순간 컨트롤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왔어. 강지훈이 시스템 시연을 위해 제우스 가동이라고 명령하는 순간이었.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던 화려한 그래픽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깨지기 시작했. 완벽하던 시스템에 수많은 에러 메시지가 떠올랐고 화면은 곧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적 결함인가요? 객석에서는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대한산업의 박 회장은 VIP석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 그의 옆에 앉아있던 내부 스파이 진성그룹의 CTO 역시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 무대 위의 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기술팀을 다급하게 부르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잠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서연조차도 순간 진짜 상황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그는 완벽한 배우였. 박 회장과 스파이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장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차분하고 또렷한 윤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스템은 다운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깨져있던 화면이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바뀌었.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공격하는 악성 코드의 이동 경로가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있었.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계속되었.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자가 방어 시스템 이지스가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감지하고 그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스크린의 추적 경로는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마침내 최종 목적지를 가리켰다. 대한산업중앙 데이터 서버.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 스크린에는 박 회장과 CTO가 은밀하게 만나 이번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 론칭 행사에서 강지훈 그놈의 낯짝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야. CTO의 비열한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청중들은 경악했고 분노한 고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박 회장과 CTO에게로 쏠렸.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던 강지훈의 얼굴에서 연기가 거쳤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만이 남아있었. 그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대한산업박 회장 그리고 진성그룹의 전 CTO께서는 지난 몇 달간 진성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시스템 해킹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난밤 서연에게 일어났던 트럭 사고의 전말까지
모두 폭로했.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행사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박 회장과 CTO의 양팔을 붙잡았. 이거나 이건 모함이야. 박 회장이 발악했지만 그의 비참한 외침은 소음에 묻혀버렸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무대 밖으로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강지훈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다. 깨져있던 프로젝트 제우스의 화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모습으로 복구되어 있었. 그는 청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프로젝트 제우스를 지켜낸 진정한 영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는 무대 뒤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모든 반격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한 윤서연 팀장입니다. 그의 소개와 함께 윤서연이 무대 위로 걸어나왔. 상황을 모두 이해한 청중들은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에 잠시 어색해했지만 이내 당당한 모습으로 강지훈의 옆에 섰.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 그녀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닿자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 그것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한 두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였. 프로젝트 제우스 론칭 행사의 극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 대한산업 박 회장의 몰락과 진성그룹의 화려한 승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프로젝트 제우스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혁신적인 기술로 떠올랐. 회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 윤서연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강지훈 대표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했. 그녀의 통찰력과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냈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 며칠 뒤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그의 옆에는 윤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 두 사람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위기를 함께 극복한 신뢰, 깊은 동료이자 미래를 함께 열어갈 완벽한 파트너 그 자체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자 이제 두 사람에게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개인적인 감정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적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확실했.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탄이었. 그날 저녁 강지훈은 윤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 딱딱한 사무실이나 시끄러운 레스토랑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그녀를 초대했. 그곳은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그만의 성역이었다. 서연은 그의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 그녀 역시 더 이상 이 감정을 피하고 싶지 않았. 고요한 음악이 흐르는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였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늘 일이야기로 가득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길을 잃은 듯했.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 우리의 시작을 기억합니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주 차가운 거래였지. 나는 윤서연 씨를 그저 인수해야 할 회사의 유능한 대표네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조각 정도로만 생각했어. 모든 것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지.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모든 예상을 깨뜨렸어. 위기 앞에서 보여준 당신의 지혜와 용기는 나를 놀라게 했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소. 그는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 만약 당신을 잃었다면 이 모든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야.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서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계약은 끝났지만 나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끝나기를 원치 않아.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함께할 파트너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것은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를 아버님의 회사를 빼앗아간 냉혈한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따뜻한 진심을 보았. 그녀는 어느새 그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깊고 진한 키스였. 길고 길었던 싸움과 오해가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뜨거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 몇 달 후 프로젝트 제우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진성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 강지훈과 윤서연은 이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주말을 맞아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서연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 서연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옆에는 강지훈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 저예요. 이제 걱정 마세요. 회사는 안전해요. 그리고 저 행복해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거래는 끝났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